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네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영정조 얘기인데요. 이 영정조는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고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된 문제 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 문제를 하나서 뽑아서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마지막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탕평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100년 단위로 끊어요. 100년 단위로.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건국된 게 1392년인데, 자, 이랬을 경우에는 몇 세기죠? 네, 14세기 제일 끝날 때죠. 근데 완전 끝날 때이기 때문에 처음을 그냥 15세기라고 하시고요. 제일 먼저 15세기,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19. 이렇게 해서 100년 단위로 끊어주시면 돼요. 15, 16, 17, 18, 그 다음에 19. 자, 그리고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사람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기점이 되는 왕은. 왜냐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세기별로 끊어야 되고 누구부터 세기가 바뀌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5, 16세기 넘어갈 때 중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세기 들어가서 광해군이 있고 그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순조, 네, 중광숙순, 요게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을 나눌 때 광해군 앞에 선조 때 임진왜란, 그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에서 앞에를 우리가 전기, 뒤에를 후기라고 하고요. 탕평책이라는 주제를 끌고 갈 때는 이제 붕당 정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 나라를 처음에 건국한 사람들은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 그들이 관악파가 되고 이제 훈구화된다. 그래서 15세기를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처음으로 끌어올린 게 그게 바로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이때 올라온 사림이 대표 인물이 김종직. 근데 김종직 혼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종직 스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네 차례 훈구와 사림 간의 대결이 있는데 힘이 센 훈구가 공격을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사화죠. 자, 그리고 나서 선조 때 중앙정계를 장악한 사림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붕당 정치가 출현하고요. 선조 때 동인, 그 다음에 동인이 한 번 더 나뉘죠. 북인과 남인으로. 그러니까 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게 선조 때가 맞아요. 근데 주의할 건요. 붕당의 시작은 그런데 모범적인 붕당 정치는 언제부터냐. 왜냐하면 붕당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광해군 때는 북인 혼자 독주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 이후부터 쭉 넘어가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숙종 때 경신한국 이전까지가 아주 모범적인 붕당 정치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서 이 시기는 붕당이 아주 잘 나가는 붕당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그러니까 정치가 되게 잘 되던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숙종 때 환국으로 변질이 돼요.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너진 이 정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끌어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라는 의미로요. 여기에 이름 붙이면은 조선왕조의 르네상스 시기가 되고요. 그 르네상스 군주가 지금 나와 있는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이들의 정책을 우리가 탕평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원래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주변에 있는 왕들의 업적을 섞는 게 시험 문제예요. 아예 뜬금없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내면요. 그거는 거의 안 틀려요. 그래서 주변의 왕을 섞기 때문에 둘을 공부하실 때는 꼭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특징들 한번 보면요. 영조의 탕평정치는 우리가 완론탕평이라고 해요. 완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정조의 탕평정치는 뭐라 부르냐. 정조는 줄론탕평이라 그래요. 영조는 무술의 아들로 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왕권이 약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완론이라고 하고요. 근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자체가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가장 스마트한 사람. 그러니까 붕당이 뭘 주장하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진다. 그래서 이걸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업적이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영조 탕평책은 어떤 특징이냐. 탕평책이 처음에 제시가 된 거는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왜냐면 문제가 이때 터졌잖아요. 근데 제대로 탕평책을 처음 시작하는 게 영조예요. 그러면 영조는 처음에 탕평을 시작하니까 탕평이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탕평파, 탕평책, 탕평의 교서, 그 밖에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들고 탕평갓이라는 모자도 만들고. 그래서 탕평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일단 영조의 정책. 그 다음에 영조 때는 서적 개편이 있는데 개편되는 서적들을 봤을 때는 속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이게 이제 영조탕평의 단어들이에요. 자, 그리고 붕당 정치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기반을 한번 좀 흔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기반을 흔들 때 서원과 향약 가운데 서원을 건드리는 게 영조. 그래서 영조의 경우에는 서원을 정리한다, 기타 서원에 있는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 같이 변질되는 게 그게 바로 이조전랑인데, 이조전랑이 가진 그 특권을 없앤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조의 기본 정책이고요. 이거 말고 기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영조 때는 권력 잡았던 세력이 노론인데 노론이 권력을 잡으니까 반대파가 초반에 난을 했었다. 이거는 사료로 2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그 48페이지 교재 보시면요, 이인좌의 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인좌의 난은 누가 있느냐, 소론과 일부 남인 강경파인데 핵심은 소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인좌라는 글자가 안 나왔을 때는 키워드를 또 찾아야죠. 우리가 사료에서. 그때는 청주성을 점령했다. 청주성이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치적들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균역법 별표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사에서 또 다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군영정비 나와 있는데 이 용어를 보세요. 수성유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악형을 폐지한다, 신문고를 부활한다.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 뭐 예전에는 빈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벌써 3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책이름의 속자, 그 다음에 노비 관련된 것들. 그래서 민생안정책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영조의 업적입니다. 업적. 자, 그럼 여기랑 비교했을 때 정조는 어떠냐. 정조는요, 영조, 정조 사이에 장원세자라고 불리는 사도세자가 있었는데 사도세자 죽음이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하다, 무슨 파냐면 시파, 벽파 가운데 시파고요. 이들은 주로 남인 계열이에요. 네, 이들이 권력을 잡고요. 그럼 정조 때 개혁정치에 관련된 기관을 보면 되겠는데, 친위부대 만든다, 장용영. 그 다음에 학술기구를 만든다, 그게 바로 규장각. 규장각에는 능력만 된다면 서얼도 등용하겠다. 그래서 규장각에서 근무한 서얼 트리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도 우리 나왔을 텐데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들, 우리 50페이지에 있는 왕권 강화책이 있습니다. 장용영, 그 다음 밑에 있는 규장각. 근데 지금 구분할 때 보시면은 유득공, 박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정약용이라고 있어요. 근데 정약용의 경우에는 서얼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약용은 서얼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장용영, 규장각 요것들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민생 안정책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경제 쪽에서 크게 다룰 것들이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금난 정권이 있는데 유기전 뺀 금난 정권을 없애서 상업질서를 바로잡겠다.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 네, 그래서 50페이지 내용 보시면요, 장용영 설치 설명드렸죠. 친위부대. 그 다음에 규장각.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정조의 캐릭터는 가장 똑똑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군사 기반은 요게 되는 거고 학술적인 기반 같은 경우는 규장각이에요. 그러니까 규장각에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신하들을 직접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길러낸 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기타 서얼은 아니지만 정약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 제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초계문신제라고 하고요. 초계문신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교육하고, 우리가 쓰는 표현 봤을 때 영조의 경우에는 초반에 왕권이 미약했지만 길다 영자, 재위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정조의 경우에는 스마트하다 그랬죠? 이 사람. 네. 근데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료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만 백성을 비추는 하늘의 달이다. 만천명월 주인홍이라 그래요. 이것도 정조의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밖에 정약용 시켜서 만든 게 수원의 도시건설. 네, 그게 바로 화성이고요. 화성은 정치,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이상적인 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 강화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항상 비교하면서 보시라 했어요. 비교.
붕당의 기반을 흔든다. 영조는 서원을 건드려요. 그럼 정조는 뭘 건드리냐면 향약을 건드려요. 그럼 향약을 건드리면 지문에 향약을 건드린다 이렇게 나오냐?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향약은 사족들이 주관해야 되는데 그 사족들이 주관하던 향약을 돌리는 거죠. 누구한테? 수령한테.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때는요. 수령의 권한 강화라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게 바로 향약 관련된 얘기예요. 네, 기타 나머지는 편찬사업 책이고요. 대전통편 별표. 네, 조선의 4대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나중에 고종, 대원군 때 누구냐면 그게 대전 회통이 되는 거죠. 네. 그 밖에 동문이고 탁지지, 무예두보 통지 별표나 치시고요. 그 밖에 일성록, 뭐 홍제전서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게 이제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둘의 정책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항상. 영조가 나오면 정조가, 정조가 나오면 영조가. 네. 그럼 이제 대표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를 보면요. 네, 요거.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네. 몇 번 문제냐면, 지금 15번 문제예요. 번호가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다음, 기역, 리은 노선을 추구한 각 왕의 업적, 정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14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자, 기역번에 보시면 줄론탕평 나와있죠. 줄론탕평은 이게 딱 보면 기억하기도 되게 좋아요. 지읒은 지읒이에요. 네. 줄론탕평은 정조입니다. 정조.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따지겠다. 기역은 정조.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완론탕평. 초반에는 왕권이 미약했기 때문에 노론 가운데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네. 그래서 니은번에는 요거는 완론탕평 영조 얘기가 되고요. 그럼 지문으로 네, 올바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지문으로. 자, 1번에 보시면 환국을 시도하다 나오는데요. 환국은 정국이 갑자기 급전환되는 거죠. 네, 요게 누구냐면 요거는 숙종 때고요.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을 대폭 정리한다 나오는데요. 한국사에서 서원 정리가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탕평군주 가운데는 영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근현대사 들어가서는 흥선대원군이 있는데 강도로 봤을 때는 뒤에가 조금 더 셉니다. 이쪽이. 네, 그래서 이때는 서원 철폐라고 보통 써줘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문고 제도를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영조는 신문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항상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런 정책을 추구한 왕이 누가 있는가를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가 신문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태종, 그래서 태종에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이방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영조 때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직접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서 영정조가 빈도가 높은 이유는요. 우리가 근대 사회 하면은 민권의식의 발달이에요. 원래는 왕한테 뭔가 전달될 때 언론기관의 3사를 통해야 된다고요. 3사. 근데 이 언론이 제 기능을 안 하니까 백성들이 직접 왕한테 접촉을 해요. 지나가는데 꽹과리 치고 뛰어들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 올리는 글, 상, 언, 그리고 꽹과리 치면서 뛰어든다. 이거를 격쟁이라고 불러요. 격쟁.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한 건요. 영정조 둘 다예요. 그래서 민의 반영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영조는 또 뭐가 있다? 신문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직접 교육시킨다. 정조죠. 네. 그 다음에 화성건설 관련된 건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정조 때 사료로 되게 잘 나오는데 대놓고 화성이라고 나올 확률보다는 조금 숨기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기억하실 때 화성 건설할 때 아버지 무덤을 옮겨요. 사도세자의 묘를. 그거를 우리가 혈룡원이라 그래요. 혈룡원. 그리고 엄마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해경궁 홍씨. 자, 그리고 화성은 모든 면을 종합한 종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경농장이 있어요. 이게 또 키워드로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유둔전이라는 겁니다. 대유둔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시면서 조금 보셨을 수 있는데 이 둔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게 군대 경비예요. 군대 경비. 네, 그래서 구경농장을 만들어서 경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네요. 3번. 네, 그래서 영정조는 빈도가 높으니까요. 제가 지금 팁을 하나 드린 것처럼 항상 지문을 섞습니다. 문제 보셨죠? 영조, 정조는 섞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제순위 4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